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 화상 연결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도 시장 판단부터 내려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은 전망 상회하면서 좋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는 다소 혼조세를 나타낸 것 같습니다. 분석부터 내려주시죠. 네, 최근 들어서 시장을 주도했던 기술주들이 오늘 상대적으로 좀 쉬어가는 날이었습니다. 나스닥은 이틀째 하락했죠. S&P 500도 결국 오늘 하락세로 마감됐습니다. 다우지수만 소폭의 상승이었고요. 섹터별로 보면 그러다 보니 기술주가 한 0.8% 정도 내렸습니다. 필수 소비자는 약간 반대편에 가 있는 쪽인데 이런 것들이 0.4% 올라갔습니다. 아주 쉽게 누구나 사는 펩시콜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또 금융주가 좀 그나마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가가 6월 18일 이후 최소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오페크가 다시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결국은 증산에 대한 이슈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오페크에서 빠져나가야겠다 얘기하니까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래 아랍에미리트 어인만을 조금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오늘 유가가 좀 내려갔고요. 71달러 수준까지 내려갔고 또 한편에서는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결국은 경제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 결국 그럼 에너지에 대한 수요에 대한 감소 이런 것들이 맞물러 같이 연결되는 말들인데 이러다 보니 오늘 여하튼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오늘 좀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에 큰 반영은 되지 않았지만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예상 수준인 36만 건이 왔는데요. 그러면서도 보이다시피 지금 작년 팬데믹 이후에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종목을 같이 먼저 좀 보겠는데요. 애플은 오늘 0.5%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의미 있게 역사적으로 보면 처음으로 150달러를 찍었습니다. 그 주식 분할 이후에요. 정확하게 150.00달러까지 찍은 이후에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알파벳이요. 구글도 오늘 수용하는 모습입니다. 1% 가까이 내려갔고요. 아마존도 1.4% 내려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늘 0.52% 내려가면서 주요 주식들, 빅테크 주식들 대부분이 하락한 채 마감된 그런 의미에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언급해 주셨던 이 빅테크 주들이 오늘 좀 하락세를 띄었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가 약간의 조정을 받아가는 하루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최고치 수준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은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의 특징주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이 모건 스탠리가 있었는데요. 실적 결과와 더불어서 분석도 내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일단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금융주들이 좋은 실적을 발표했지만 대부분이 하락세였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오늘 0.2%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에 바짝 다가선 모습입니다. 월가에서는 좀 모건 스탠리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분명히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은 이제 우리식으로 보면 이제 민영 보험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역시 기대 이상의 실적 발표하면서 오늘 1.3%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 재미나는 것은 우리는 그냥 AIG라고 생명보험 예전에 기억하시면 계실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인데요. 이 회사가 보험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을 하는 이제 금융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얘네들이 오늘 생명보험과 연금 서비스 지분의 9.9%를 블랙스톤에 매각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이슈가 되는데요. 블랙스톤이란 거는 블랙락은 이제 아시다시피 그 주식시장에서의 최대 자산운용사가 블랙락이 되겠고요. 블랙스톤은 소위 대체 투자 쪽에 가면 최고의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랙스톤이라는 곳에 지분의 9.9% 연금 서비스 생명 분야를 내렸는데요. AIG도 오늘 3.58% 올라갔고요. 특이한 것은 블랙스톤 그 지분을 인수한 블랙스톤도 3.9%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장 시작하기 전에요. 그러니까 어제 한국 시장 어젯밤에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은 넷플릭스입니다. 아시다시피 넷플릭스는 영화나 드라마 이런 영상을 보는 것을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회사 아닙니까? 근데 예전부터 이제 어떤 고객을 기반으로 게임 사업에도 진출할 수 있다. 게임 스트리밍 사업에도 진출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얘기했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이제 페이스북이라든가요. 그리고 일렉트로닉 아츠에서 그런 거를 전문으로 하던 사람들을 이제 영입한 것이 좀 알려지면서 오늘 제법 많이 상승한 채 출발했지만 결국은 우리식으로 보면 긴 음봉이 나오면서 0.9%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 이슈와 함께 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셨고요. 한편 오늘 꼭 살펴보고 싶었던 인터뷰 내용이 한 가지 있었는데 때마침 우리 위원님께서 또 내용을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오랜만에 시장에서는 채권 왕이라고 통하는 분이죠. 제프리 건들락이 인터뷰가 있었는데 주요 포인트들 정리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예, 이분이 이제 언제쯤 또 나오나 하는 얘기를 제가 한번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이 약간 주춤거리면 항상 나오는 사람이 제프리 건드락인데요. 이런 거죠. 루비니 교수도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목소리를 또 키울 때가 된 거죠. 왜냐하면 시장이 또 너무 많이 올랐다. 그리고 이제 여름철 지나면 또 좀 쉴 수 있다. 그런 시기 아닙니까? 이분의 시각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느낌은 쉽게 해서 연준에 대한 맹비난이 쏟아졌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의 인터뷰를 처음부터 다 봤거든요. 근데 물론 제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으나 제가 들은 거, 알아두는 정도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주시장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수준은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연준의 적극적인 통화 정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수준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이분은 워낙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분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2019년 말입니다. 지금 2년 전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주가에 고점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자기 인생에 다시 이 가격대를 볼 수 없을 거라는 얘기할 정도로 나를 좀 직설적으로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지금은 상당히 주가가 올라가 있지만 이분의 표현대로 하면 코피 쏟을 정도로 지금 주가는 현기증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런 표현을 영어 표현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연준에서 지금 그냥 돈을 그냥 쏟아내기 때문에 이 가격이 유지될 뿐이고 연준이 쏟아내는 것을 멈춰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문제는 왜냐하면 언제까지라도 그런 정책이 지속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1970년대 지미 카터 시대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미 카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쓰는 거는 지미 카터스럽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분은 어떤 얘기냐면 우리를 보면 결정장애 증후군이라고 할까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에서도 있고 그렇게 표현하신 분이 있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결정적인 걸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강경책도 못하고 원화책도 못하고 항상 우물쭈물하다가 모든 것을 놓쳤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0년대 중반에 존슨 대통령 시대의 1%의 인플레이션이 1980년대 초에는 15% 수준까지 급등했고 그것이 다 정치적으로 잘못했고 그 당시에도 연준이 아무것도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연준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직접 들어가는데요. 이런 얘기죠.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 자체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처음 그렇게 사용했을 때 그들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일시적이라는 게 한두 달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들이 얘기하는 일시적이라는 표현은 6개월에서 9개월까지 넘어갔고 언제까지 더 늘어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어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롬 파월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인신공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고요. 그냥 바랄 뿐이고 기도할 뿐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사라졌으면 하고 좀 사라졌으면 하고 좀 바랄 뿐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더 심한 얘기는 연준이 지금 종교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언젠가 인플레이션이 사라질 뿐이라는 거를 그냥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기적으로 결국 이번에 똑같은 얘기, 이거는 2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작년에 똑같은데요. 장기적으로는 미국 달러는 매력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언제 갈지 모르죠. 미국 달러가 유지될지 모르지만 이분이 그런 표현도 했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무역 적자, 재정 적자를 이길 사람 없다는 거죠. 결국 주시장은 이 수준은 결코 유지될 수 없다는 다시 한 번의 강조를 또 한 번 했네요. 네, 워낙에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베어리시한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건들락은 지금 이 인플레이션의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더 강하게 체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연준의 태도가 다소 안일하다,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는 부분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시 시장 전반의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오늘 기술주 섹터가 이렇게 모처럼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루하루의 흐름에 우리가 일일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락세를 뛸 때면 어쩔 수 없이 조바심이 나는 게 사실이거든요. 앞으로 월가 전반적으로는 기술주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요. 그 중요한 거를 말씀드리면 결국은 주시장은 매일 오를 수는 없고 매일 떨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고 위험한 자산임에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흥미로운 거 하나 확인드리면 항상 성장주건 뭐건 숫자를 보셔야 되겠는데요. 러셀 1000 내에서요. 테크 기업 중에서 2023년까지 성장률이 가장 높은 주식 탑10을 오늘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이제 월가 전체 전시가를 합쳐드린 건데요. 여전히 스퀘어나 테슬라, 우버, 줌비디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30% 이상 연평균 성장을 계속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 참고적으로 연평균 성장률 30위까지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빵 주식들이 많건 적건 다 들어가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목표 주가 대비 괴리율이 한 4주 전만 하더라도 기술주가 제일 높았거든요. 즉 목표 주가 평균과의 차이가 가장 컸지만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워낙 오르다 보니 기술주의 어떤 목표 주가 대비 괴리율이 한 11%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오히려 에너지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산업재, 소재 이런 쪽이 더 상대적으로 커져 있다는 겁니다. 즉 늘 말씀드리지만 기술주 일변도 아니면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주 일변도 한쪽으로 몰고 가는 투자는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적성을 잘 아시고 기본적으로는 분산 투자가 가장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내 포트폴리오 안에 기술주와 경기 민감주 적절하게 꼭 분산을 시켜야 된다는 부분 항상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위원님 사실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들 중에서는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이 성장주를 입문하신 분들도 워낙 많이 계시다 보니까 물론 이 둘을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 둘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누구나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젊은 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은 성장주를 선호하는 것은 분명하고 그것은 분명히 뭐라고 그럴 수도 없고 저 자신도 성장주에 대한 선호도를 조금 더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포트폴리오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성장주와 가치주 논란은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을 최근에 시작하신 분은 뭐 최근 들어 처음 나온 얘기 같지만 이게 수십 년째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코 답은 없다는 얘기 하는데요. 최근에 월가의 흥미로운 시간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장주와 가치주의 논란은 쉽게 얘기해서 올드 패션이라는 얘기죠. 뭐냐면 약간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런 논란 그런 싸우기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구글 트렌드로 여러분들은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2020년을 고비로요. ESG에 대한 검색량이 성장주와 가치주를 앞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장주와 가치주는 중간중간에 올라가고 내려가도 하지만 ESG에 대한 검색이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특히 지난 봄부터는 성장주와 가치주를 앞서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그림에서 파란색 그림이 ESG인데요. 그만큼 ESG에 대한 것이 성장주와 가치주를 아우르는 더 상위의 개념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블랙락의 레드 핑크 회장이 수많은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ESG에 근거한 투자의 중요성을 얘기했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ESG 관련된 ETF나 이런 펀드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성장주, 가치주 이렇게 비교해서 보기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ESG라는 키워드에 맞춰서 나한테 맞는 기업들을 찾아가 보자 이런 조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 기억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미국 증시 판단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